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섭, 요거 시옷이에요. 식섭의 시옷. 오늘은 끝내주게 멋있는 선인장 재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브레고니아 데네그리. 학명이에요. 학명은 오브레고니아 데네그리라는 식물이고 보통 한자 이름으로 재관이라고 불립니다. 재관 선인장. 그래서 보통 검색하실 때는 재관 선인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녀석은 정말 선인장 매니아들은 다 탐내는 혹은 다 키우고 계신 모두가 좋아하는 명품 선인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고급 선인장이에요. 멋있죠? 마치 연꽃 같기도 하고 불타오르는 엄청 아름다운 일렁거리는 이파리들을 갖고 있는 멋진 선인장입니다. 사실 잎이라고 하기엔 다 줄기긴 한데 선인장이기 때문에 정말 멋있죠? 미쳤다. 이 한 칸 한 칸이 불꽃처럼 일렁거리고 그 일렁거리는 곡선 사이에 가운데가 각지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감이라는 게 미쳤어요. 그래서 선인장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은 이 재관을 정말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최고의 선인장으로 꼽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녀석은 여러분 목단 아시죠? 아리오카르푸스 목단이랑 로포포라의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대요. 식물학적으로. 그만큼 요상한 위치에 분류되는 선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단도 워낙 비싸고 고급이잖아요. 얘도 그래요. 얘도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사이즈는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이거보다 작은 요만한 애기들도 수만원 하는 정도의 그런 가격이 제법 있는 고가의 선인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원산지에서는 거의 멸종 위기종으로, 그리고 워낙 얘가 자생하는 자생지의 범위가 좁아 엄청 한정적인 곳에서 자라고 있는 되게 귀한 선인장인데 다행히 재배가 많이 되고 실생들이 키워져 오면서 이렇게 우리도 취미인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예전에는 다 밀려 불법 수입 막 이런 거에 의존했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생지에 있는 거 뽑아서 자꾸 내 집안에다가 들여놓고 하는 건 솔직히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체수가 충분하고 멸종 위기가 아니라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또 자연의 것도 취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연을 보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멸종 위기, 개체수가 부족하고 희귀한 식물들은 우리가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남획하고 그렇게 돈 된다고 다 뽑아오고 이러진 않아야겠죠.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도 계신데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실생만 키워야 된다, 무조건 재배된 것만 키워야 된다, 절대 야생은 키우면 안 된다, 뭐 수입한 건 키우지 마라,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채집해서 키울 수 있는 개체군들은 채집해서 키워도 되고, 채집했을 때 멸종 위기가 되고 위험에 처해져 있다 하는 식물들은 잘 보호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적절한 이런 구분이 필요하겠죠. 어쨌건 오늘은 아주 희귀종, 야생에서는 정말 귀한, 물론 얘는 재배된 애입니다. 재관, 오브레고니아 데네그리라는 식물 오늘 소개하려고요. 진짜 간지나죠? 여러분, 간지나는 선인장 하나 키우고 싶다 하면은 요거 키우시면 됩니다. 요거 작은 거 키우셔서 크게 만드시면 되니까. 미카엘과 함께라면은 아무 천천히 자라는 선인장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 얘 분갈이 하는 거 보시면서 팁 얻어가시고 이렇게 분갈이해서 이렇게 키우시면은 금방금방 커진다 하는 그런 것들 노하우 오늘 다 풀어놓을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셔야 돼. 이게 좋아요랑 구독 이런 거 안 누르신 분들이 있잖아. 그리고 댓글 잘 안 달잖아. 그러면은 이걸 아무리 똑같이 해도 잘 안 자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미카엘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하신 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막 달고 한다, 막 주변에 공유까지 한다, 요런 경우 이제 식물이 너무 잘 자라고 10개 죽을 것 중에 3개만 죽고 7개는 다시 살아나더라, 요런 연구 결과가 또 이제 있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라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 이 녀석 분갈이하고 키우는 팁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쁘죠? 멋있죠? 간지납니다 벌써. 뭐라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나? 얘 잘 안 자란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잘 자라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 인터넷에만 있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만 따랐더니 이상하게 멈춰갖고 자라지도 않더라고. 마르기만 하고. 근데 키워보면서 잘 자라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 아니야. 미카엘은 항상 터득하거나 좋은 정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과 공유하죠. 그러니까 식소남 미카엘 채널을 구독하면 누가 좋다? 여러분이 좋다. 일단 화분도 이쁘지 않습니까? 특이하죠? 이 화분이 사실 플라스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플라죠. PLA 3D 팟으로 만든, 3D 팟으로 어떻게 만드냐? 3D 팟인데 3D 프린터로 만든 팟이에요. 요거는 P605 605라고 불러야 되는지 605라고 불러야 되는지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난 내 멋대로 그냥 605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분 P605님이 만드셔서 판매한 화분을 샀단 말이지. 그걸로 식재해서 여지껏 오랫동안 키웠어요. 벌써 1년도 넘었죠. 이 녀석 분갈이 해볼게요. 뽑아볼게요. 너무 잘 자라갖고 지금 뿌리가 여기 가득 찼어. 보시면 보이시죠? 요거 뿌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밖으로 늘러붙었단 말이에요. 물구멍 밖으로 뿌리가 다 나와버렸어.
이 제관 선인장 분갈이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뿌리를 정리하거나 흙을 털 때 밑에 이 저장근에 상처가 안 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저장근에 상처가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근 쪽은 최대한 조심하시고 밑에 실뿌리 위주로 잘 털어주시면 됩니다. 뿌리 많죠? 제가 처음 얘 데리고 왔을 때는 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걱정을 많이 했지. 뿌리 안 내릴까봐. 솔직히 걱정했겠습니까? 미카엘인데. 이렇게 그냥 걱정했다고 하는 거야. 스토리가 필요하잖아, 모든 건. 이렇게 뿌리의 흙을 다 털어주신 후에는 실뿌리 위주로만, 가는 잔뿌리 위주로만 살짝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강하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 제관 같은 경우는 다른 선인장은 또 틀려. 투구라든지 뭐 제가 엄청 애정하는 무자 왕관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랑 달라. 얘는 뿌리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너 조심히 정리해야 돼 하면서 뭐 다 잘라버렸냐 하는데, 잔뿌리 괜찮고요. 요 저장근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장근이 뭔지 헷갈린다는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장근이 있는 선인장이 있고 없는 선인장이 있는데, 이 녀석은 저장근이 있는 타입입니다. 제관은 여기가 저장근입니다. 줄기와 이어지는 몸통같이 두꺼운 뿌리 부분 있죠? 여기가 저장근이에요. 요 저장근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저장근을 조심하시고, 요 밑에 이 굵은 뿌리 여기도 건들지 마시고, 요걸 위주로 나온 얇은 잔뿌리들 있죠? 요런 것만 조심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미카엘이니까 좀 빡세게 정리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뿌리를 덜 자르셔도 됩니다. 저장근을 보시나 뿌리 모양을 보시나 아니면은 자라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밑으로 목질화되면서 넘어가는 하엽지는 이파리들,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느껴지시죠? 얘가 왜 목단과 로포포라의 중간쯤 되는 녀석으로 불리나 하는 거. 목단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놈입니다. 멋있죠? 멋있어서 귀합니다. 요즘은 가격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비쌌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수십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얼마? 한 10만원대면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굳이 이렇게 꼭 큰 거 안 사셔도 돼요. 물론 제관은 클수록 멋있긴 한데, 작은 걸로도 제가 오늘 드리는 팁으로 키우시면은 금방 수십만원짜리 이게 큰 사이즈가 된다는 거. 개꿀. 흑배합, 이 녀석도 베이직한 선인장 배합으로 가시면 무난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산야초, 저곡토, 펄라이트를 1대1대1로 섞어줍니다. 여기에 뭐 바이오차라던가 뭐 약간의 상토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만 딱, 다른 것도 안 넣고 귀찮아서 그렇게 배합되어 있는 흙입니다. 산야초 1, 저곡토 1, 펄라이트 1, 1대1대1. 진짜 쉽다. 이건 완전. 블랙팟으로 분갈이를 해볼게요. 블랙팟 구멍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뚫는 법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산 블랙팟은 이렇지 않던데 하시는 분들 아직도 모르시나 혹시? 블랙팟 구멍 뚫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이미 옛날에 찍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깔만 깔고, 오브레고니아 데네그리 제관 선인장은 배수충으로 폴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는 폴라이트도 되고 뭐 휴가토를 써도 되고 중요도가 막 크진 않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폴라이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가 라임스톤, 그러니까 석회암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애들이거든요, 현지가. 그래서 얘한테 어느 정도는 중성에서 약 알칼리에 해당되는 요런 기질을 살짝은 써주시는 게 확실히 얘네 컨디션이 좋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제관 같은 경우는 꼭 폴라이트로 배수충을 깔아줍니다. 물론 배합토는 굳이 그러진 않아. 배합토는 중성으로 그냥 해주고, 산야초도 약산성이죠, 저곡토도 약산성이죠,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중성에서 약 알칼리성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 섞어줘서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주고 키웁니다. 너무 강 알칼리로 만들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산성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얘네들 키울 때 녹소토 같은 건 안 써요. 그리고 배수충으로 폴라이트를 써줌으로써 완전 중성에서 안정적인 pH를 유지할 수 있게 키우는 거죠. 배수충으로 폴라이트 깔아주시고, 배합토 살짝 넣어주시고, 마감프 K, 그리고 배합토 살짝 덮어주시고, 뿌리 정리를 깔끔하게 한 제관을 위에다가 올려주고, 얘도 또 말씀드린 적 있죠? 틈새가 없죠? 틈새가 없으면 비료나 이런 걸 나중에 넣기 힘들잖아. 그럴 때는 그냥 편의상 미리 넣습니다. 물론 항상 정석은 맨 마지막에 화장토 덮기 전에 올려주는 게 제일 정석 FM이고요. 저같이 화분을 많이 작게 써서 가분수로 식재할 때는 미리 넣어주는 게 방법이죠. 특히 목단류, 그리고 목단에 가까운 이 제관류, 이런 애들은 화분이 작을수록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저장근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장근 있는 애들은 저장근이 물러버리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저장근이 있는 애들은 일루는 수분을 안 먹으면서 밑에 뿌리, 잔뿌리에서만 수분을 먹기 때문에 괜히 화분이 커져버리면은 여기에 필요 없는 물이 계속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용토가 워낙 물 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심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화분을 작은 걸 써서 빨리 물이 말라버리게, 특히 재관이나 목당 같은 애들은 물이 빨리 마르고 물을 또 흠뻑 주고 또 씻겨 내려가듯이 금방 마르고 또 금방 주고 하는 게 얘네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을 조금 작게 쓰는 게 모양도 예쁘지만 컨디션에도 좋다. 저장근 있는 선인장들은 잘 무르니까 미생물 살짝 뿌려주시고 해충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작살화충도 살짝 뿌려주시고 이것들이 다 뭐야? 하시는 분들은 정중을 안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재관을 살짝 올려주시고 스마트 코트를 소량 워낙에 통기성이 좋은 흙 배합이기 때문에 얘로 다 채워줘 버릴게요. 굳이 위에다가 화장토를 채우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얘는 꽉 차게 심었기 때문에 화장토가 안 보여. 안 보이면은 굳이 화장토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 배합토도 다 채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큰 화분으로 식재하시는 분들은 위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저곡토 같은 거 추천드리고요. 폴라이트 가느다란 것도 추천드리고 뭐 부사사도 괜찮습니다. 끝! 간단하죠?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요 배합으로 했을 때 물을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만 주시면 됩니다. 물을 엄청 먹어대는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빨리 키우는 팁, 유독 이 재관 키우시면서 난 안 자라더라, 점점 말라버린다, 물도 잘 주는데 마르고 물을 안 줘도 마른다, 목단류랑 가까워서 성장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느린가? 나는 지금 몇 년을 키웠는데도 하나도 안 자라더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근데 미카엘의 꿀팁, 이 녀석은 요 배합으로 이렇게 중성 토양으로 배합을 해주신 다음에 물도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마르고 푹 주고 완전히 다 마른 후에 푹 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시고, 무엇보다 약광에서 키우세요.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무 강광에서 키우셔서 그래. 선인장이니까 왠지 세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도 목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광에서는 오히려 얘가 휴면 때려버리고 물을 잘 안 먹고 그냥 노래지면서 윤기를 잃어. 그리고 안 자라고 멈춰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너무 강광 말고 반그늘, 여러분 그늘이 아니라 반그늘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그늘, 절대 그늘로 가서는 안 되고 밝지만 직광은 아닌, 예를 들어서 선인장 매니아 분들이나 코덱스 매니아 분들 강한 판형 LED 식물등 같은 거 쓰시죠? 그 밑에 놔두면 빨리 안 자랍니다. 얘가 조금 힘들어해요. 뭐가 좋냐? 저 같은 경우 얘는 필립스 등에서 키웠을 때 최고입니다. 필립스 식물등으로 높이 한 30cm, 한 45cm 그 정도 거리에, 멀죠? 생각보다 멀죠? 그 정도 거리에서 빛을 받았을 때 얘가 성장이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분갈이하고 잠깐 주춤하는데 그러고 나서 햇불을 내리면서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빨리 자란 거예요. 지금 한 30% 이상 자랐어요. 계속 멈춰 있다가 금방 대품 만들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뭐 비료를 많이 주거나 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얘 같은 경우 그냥 기본적으로 인이랑 칼슘 들어있는 비료 있죠? 추천드렸던 거, 그런 거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세 달에 한 번만 주셔도 돼. 얘는 비료빨도 별로 안 세워도 되고 그냥 요 정도 코팅 비료, 알비료 몇 개 넣어주고 마감 PK 세팅해준 걸로도 얘는 영양분은 충분합니다. 얘는 영양분 빨로 팍팍 크는 애가 아니고 너무 강하지 않은 빛에서 물만 잘 줘도 크는 그런 녀석입니다. 사실 목단도 그렇잖아요. 목단도 너무 강한 빛에서는 뻘개지고 잘 안 자라잖아. 얘도 그 녀석이랑 비슷한 것 같아. 빛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적당히 약한 빛으로 갔을 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웃자람도 별로 심하지 않아요. 원래 타입 자체가 웃자라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양이잖아,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너무 웃자랄까 쫄 필요 없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분갈이도 보여드리고 흙배합이랑 그리고 작은 빠른 성장 팁까지 말씀드렸네요. 여러분 재관 선인장 혹시 없으신 분들 요거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간지나고 멋있는 선인장이라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고 다들 좋아하시는 선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선인장 나 멋있는 거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재관, 오브레고니아, 데네그리. 그럼 제가 다음에 또 식물 관련된 잡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